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사상 처음으로 달성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주식시장은 흘러가는데 복병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며 변심을 했습니다. 그 속내 알아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이 종로 귀금속 거리가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그 속사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리 증시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천을 넘었고 코스닥도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첫 소식 오은선 기자입니다. 축포가 터지고 환호성이 나옵니다. 전광판에는 코스피 사상 최초 5,000포인트 돌파라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 넘게 오르면서 사상 처음 종가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2일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닷새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언급하면서 장 초반 분위기는 다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상승폭을 키웠고 신규 대형 원전 준공계에게 원전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도 장중 상승 전환에 하락폭을 좁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반도체 업황을 미뤄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올해 이익 추정치 상향이 예상되는 거 아닐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코스피 상승률은 111.9%로 주요국 대표지수와 비교해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1000선 위를 지켰습니다. 장 초반 조정을 딛고 반등해 1080선을 웃돌며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느닷없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 25%로 압박하던 걸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간신히 15%로 낮춰놨더니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요.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변심의 이유인데 우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게 없다 보니 왜 저러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 분주합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모든 한국산 제품이 대상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입법부, 국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관세 인하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합의했는데 투자 실행을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은 2달간 국회 계류 중입니다. 다만 한미 양국은 특별법 입법 시점이 아닌 발의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트럼프의 지적이 관세 인상의 진짜 이유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최근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쿠팡 사태와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지적한 이유 이걸로 보입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자, 민주당은 다음 달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보낸 사전 경고를 놓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신희철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국회 탓으로 돌리자 여야 정치권은 긴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정부와 릴레이 회의를 가진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일정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이 어떤 의견도 준 적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청와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약 2주 전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과기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에 서한이 전달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며 관세 인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럴까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쓴 글 중에 not enacted라고 언급한 게 눈에 띕니다. 한국 의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1시간 뒤 청와대가 미국이 대미 전략투자 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게시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지연이 표면적인 이유인 걸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관세 합의 번복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관세 합의해 놓고 번복한 게. 근데 갑자기 25%로 관세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당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을 끝낼 때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죠. 이 MOU에 자동차 관세이나 발효 시점은 이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냈고 우리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 관세 15%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합의대로 우린 법을 냈고 미국은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한국 국회가 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느냐고 하잖아요. 법안 처리에 대해선 합의한 바가 없는데 이걸 문제 삼으면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건 한국 입장에선 부당한 겁니다. 그렇죠, 잘 알 텐데 합의는 저렇게 했다는 걸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은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려줬는데 당장 투자 움직임이 없으니 문제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합의문대로라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안에 미국의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 대금을 집행하지 않더라도요. 심지어 MOU에 환율 상황에 따라 투자 집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늦다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열흘쯤 전 외신 인터뷰에서 적어도 올해에는 현재의 외환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한 외교 당국자는 일본은 이미 2차례 회의도 열어서 어디에 투자할지 사용처까지 정했는데 한국은 속도가 따라오질 못하자 불만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속내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다른 속내라면 뭔가 원하는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요즘 미국이 한국에 불만을 가진 현안들이 몇 개 있죠.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과하게 처벌한다는 불만, 또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의심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국내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과도한 이민 단속을 벌이면서 내부 민심이 안 좋은데 이걸 대외 정책으로 반전시키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야, 이거 좀 난감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한대요? 오늘 청와대와 정부 첫 반응이 미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였거든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언제부터 25%로 올리겠다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속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캐나다로 갔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으로 갑니다. 국회에서도 투자특별법은 빠르게 통과시키고 쿠팡이나 온풀법 문제 신중하게 움직일 분위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결을 잘 해야겠어요.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 주말부터 사흘 연속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정상, 불공정이란 말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뭘 뜻하는 건지 이상원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재차 꺼냈습니다. 부동산 과열은 집값에 거품을 키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는 유예를 종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차등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전세를 주고 본인은 저렴하게 전세를 살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챙기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부적인 예외 규정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한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사흘째 지금 부동산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뭘까요? 불공정과 비정상.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지목한 건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다주택자가 집할 때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게 양도세 중과죠. 이걸 계속 유예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1주택자가 실거주를 안 해도 오래 보유하다가 집을 팔면 세금을 깎아주죠. 비거주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사례로 거론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집은 거주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집은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투자용인 집을 팔면 세금을 더 매겨야 하는데 계속 면제해주면은 부당한 이익이라는 겁니다. 또 1주택자가요, 거주 수단인 집에 오래 살다가 집을 팔면 세금 깎아주는 게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똘똘한 한 채 사서 세 주고 다른 싼 전세에 거주한 사람이 똑같은 세금 혜택 받는 게 맞냐?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투기용인데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야, 그런데 어쨌건 대통령이 지금 사흘째 이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시장에 압력을 주는 건데요. 먼저 유예 종료를 못할 거라고 보는 시장의 의심 깨부수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 오늘도요. 압력 넣으면 바뀌겠지 하는 생각, 잘못된 기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요. 새로운 세금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양도세 중과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중과 유예 5월 9일 날 끝나는 건 이미 예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불공정은 두 가지를 알아봤고 그러면 비정상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과도한 부동산 시장 팽창입니다. 이 대통령은요 오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또 언급하면서 부동산 망국론과 거품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요 비정상적으로 팽창했다가 거품이 빠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보는 겁니다. 자,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 국민 순자산 한번 봤거든요. 부동산 비중 70%를 넘습니다. 또 한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를 봐도요.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60%대로 돼서 미국이나 일본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처 대신에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흘러들어가면 진짜 연구개발 같은 실무경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오늘도 강조한 겁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불공정과 비정상이 바로 잡히는 겁니까? 약간 한계는 있어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뭐 이런 데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어서 다주택자가 집 팔고 싶어도 쉽게 못 파는 상황이 지금 한계로 지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지역에선 전세 낀 매물을 실거주할 사람에게만 팔 수 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직장이나 교육 같은 이유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되기도 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하지만 정부가 예외 규정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치즘, 사이비 이런 강도 높은 단어로 이 친한계와 본인을 징계하는 움직임에 반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 전 대표 징계를 결정할 최고위원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모레 제명은 유력해 보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 정상이 아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고를 결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다음은 한동훈 제명이라고 보고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제명안 상정이 예상되는 모레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1일에는 집회도 엽니다. 한 전 대표도 커뮤니티에 탈당하지 말라는 글을 남겼고 다음 달 토크 콘서트도 예고했습니다. 모레 한 전 대표 제명 처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현재 장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 구성원 8명 중 우재준 최고위원 1명만 확실하게 제명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당한 그 징계 과정을 계엄에 비유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파국을 우려하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명하게 되면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다 패자가 되는 거고 저는 뭐 이기는 사람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정치부 성시원 차장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요즘 제일 화제예요.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게 반색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장 대표 측과 가까운 인사들 어제 이후 연일 여론조사를 퍼나르고 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2주 연속 올라 39.5%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42.7%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정반대 여론조사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차이가 매우 큽니다. 반토막 수준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인데 22% 장 대표 취임 후 최저치죠. 그러니까 최고치와 최저치의 이런 차이가 나는 건데 둘 다 나름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얼미터는 ARS, 그러니까 기계음이 묻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선생님께서 현재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네, 이런 전화 오시면 대부분 끊으시죠. 응답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답하는 이들은 주로 말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고관여층이 주로 답한다는 게 중론인데요. 반대로 한국갤럽은 면접원,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묻거든요. 누구를 지지하냐고요.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계음 AR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아요? 네, 아무래도 샤이 보수가 답하기 편하다는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계엄이나 탄핵을 연이어 거치면서 보수가 위축되다 보니까 사람이 물을 때보다 기계음에 더 편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둘 중에 무엇이 더 정확한 겁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장 대표 쪽은 지금은 ARS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장에 나갈 사람은 적극 지지층인데 ARS가 더 정확하게 그 숨어있는 보수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중도 성향은 응답은 해놓고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요.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응답률 보라는 거죠. 1월 4주차 응답률을 비교해봤는데요. 많은 사람이 응답한 전화 면접이 민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가 진짜 여론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사실 당 전략 짤 때 저 조사 갖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방향 자체가 엇갈립니다. 리얼미터 믿는 쪽은 장 대표 단식과 한동훈 제명 효과로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강성층에 힘을 싣고 있고요. 한국갤럽 믿는 쪽은 중도를 포기하니 이번 선거 지게 생겼다. 큰일 났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물어보니까 역시 오히려 그런데 다른 쪽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두 여론조사가 크게 차이 없이 비슷한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차이 숨은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봐야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조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시원 차장이었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시신이 오늘 새벽 태극기에 덮여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빈소를 조문한 뒤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관을 덮고 있던 대형 태극기를 정리하는 군 의장대. 이내 장송국이 울려 퍼지고 환하게 웃는 고인의 영정사진 뒤로 시신이 담긴 관이 운구됩니다. 영접을 나온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인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인께 대하여 경례.
오늘 새벽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시신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옮겨졌습니다. 이 부의장의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지면서 각계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유가족 분향을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차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파괴를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 총리와 정 대표, 그리고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사실상 상주 역할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도 직접 빈소를 찾았습니다. 눈물을 흘린 이 대통령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국민훈장 무공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권양숙 여사, 여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근조 화환을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일 앞두고 있는데요.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법정 입장까지만 공개됐는데 내일은 선고 직후 김 여사의 반응까지 그대로 전해질 전망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생중계로 방송됩니다. 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 특검 등이 요청한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됐지만 공직자가 아닌 전 영부인 선고 생중계는 처음입니다. 김 여사 재판은 법정 입장 장면 등에 대한 부분적 촬영이 허락된 게 전부입니다. 그동안 김 여사 변호인단은 실명 노출 등으로 인한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재판 중계에 반대해왔는데 오늘 생중계 허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통일교 측에서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샤넬백 수수는 인정했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어 내일 선고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 간부로부터 신도들의 당원 가입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1년 전부터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간부는 자신의 교회에 할당량 150명이 부여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근 확보한 건 신천지 전 간부가 제출한 USB 저장 장치입니다. 노트북에 저장해놨던 파일 자료를 USB에 옮겨 담았다는 게 전 간부의 설명입니다. 전 간부 A씨는 이 파일이 윗선 지시로 삭제했던 걸 사설업체를 통해 복구한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3년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3년이면 이제 내후년 총선이나 당의 경선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라서 그래서 미리 24년을 대비해서 23년에 미리 책임당원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A씨는 USB 파일에 신천지 특정 지파가 교회 12곳을 통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신도들의 신상 정보가 다수 담겼다고도 했습니다. 수사팀 조사에선 자기 교회에 15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할당량이 부여됐다는 진술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확보한 파일 상당수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걸 확인하고 추가 복원 작업을 거쳐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금값 호황에 종로 귀금속거리는 활기를 띠는데 상점가 안에선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속으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가짜금이 시장에 파고들고 있는데 너무 감쪽 같아서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 카메라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롱한 이것들이 진짜 순금이라면 한 3억 원쯤 할 겁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이거를 시료를 보냈더니 이게 62.3%라고. 텅스텐이란 금속을 섞었습니다. 버젓이 순금인 척 돌던 걸 잡아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본 것도 전체 다가 중국 스타일의 디자인들이에요, 지금. 하지만 이 정도 유통이 있다면 거의 어떤 단체가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 중에 뭐가 가짜 같으십니까? 사실 다 가짜입니다. 초기 모델은 잘라만 봐도 압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것의 완성도는 기가 찹니다. 잘라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텅스텐 알갱이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고, 이번에 이제 중국 그 친구들이 아예 파우더식으로 보이지 않게끔 잘라도 녹여도 좀 티가 안 나네. 전혀 잘라도 똑같고. 잠깐 한번 잘라봐 줄까? 진짜 순금과 비교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봐도 모르겠는데 어느 게 진짜였죠? 이게 진짜. 이거는 아까 텅스텐이 들어가 있는. 단면이 똑같아요. 야, 이건 모르겠다. 네. 불에 녹여도 똑같아요. 종로 귀금속 거리에는 가짜금 경고문이 나붙었습니다. 거리를 가다 보니까 업계도 심각성을 느끼는지 이렇게 긴급 담화문까지 내걸고 있네요. 귀금속 거리에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업체들이 사비 들여서라도 가짜금 막는데 사투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최종 소비자 손에 닿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660돈이었는데 여기서 작업한 것 중에 300돈이 날라갔어요. 나머지가 다 텅스텐이었고. 3개월 동안 받았던 피해 액수로 따지면 7, 8천만 원 정도 피해를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계통이 그 피해를 보지 않은 집이 있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누가 이걸 유통시키는 걸까요? 흔적은 곳곳에 남았습니다. 대범하게 종로의 금 감정소를 뚫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먹거든요.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여기서 했는데 텅스텐이 나온 거예요. 그걸 불렀는데 딱 저거 확인하니까 도망갔어요. 여기 왔다 도망가신 분은 뭐 성함이나 그런 거는 따로. 중국인이라고 몰라요. 중국인들이라고. 업체들 사이에서는 감정소마저 뚫렸다는 말도 돕니다. 그냥 찍어도 한 907, 901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약 3년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실에서 고기를 해줬으니까 믿고 이제 받았는데 막상 녹여보니까 그 안에 텅스텐이 섞여있어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매업체들 사이에서는 중국금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이건 아니야. 매입을 안 해. 그거까지 비싼데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나. 중국금이라고 하면 돌아가. 문제는 돈과 사람, 장비까지 총동원한 업체들의 이 가짜금 방어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제조 단계에서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시점에 이거보다 더 교묘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건 사기고 기망입니다. 장난을 친 거를 갖다 판매를 하고 그거를 수익을 얻은 겁니다. 피해 본 사람들이 특정될 수 없으니까 그냥 봐줄게요. 방면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장 카메라 유찬입니다. 호텔 로비에 비치된 BTS 화보집을 훔치려던 60대 남성이 자신을 말리는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그러곤 편의점으로 가선 점주를 때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60대 남성. 진열대에 있는 라이터를 집어들어 담뱃불을 붙입니다. 편의점주 여인이 따라와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치고 손으로 뺨을 때립니다. 담배 피우시면 안 되고 나가시라고 했는데 나가다가 말고 문 앞에서 저를 막 때린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남성 며칠 전에도 이 편의점에서 주인의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쓰레기를 얼굴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체포하고 보니 약 1시간 전 주변 호텔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걸려 신고가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호텔이 투숙객들이 볼 수 있게 로비에 비치해둔 그룹 BTS의 화보집을 가지고 나가려 했던 겁니다. 남성은 앞을 막아선 호텔 직원도 주먹과 휴대전화기로 얼굴을 내리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절도미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이상 행동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살던 60대 주민이 숨졌습니다. 침실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여기서 불이 시작된 걸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2층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긴급한 무전이 오갑니다. 어젯밤 9시쯤 이 다세대 주택에서 난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2층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연기가 엄청 가득하더라고요. 일단 놀래가지고 일단 그냥 패딩만 입고 일단 내려왔거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침실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을 열자 비밀 창고가 나타납니다. 위조된 명품 브랜드 가방과 신발 등이 쌓여 있습니다. 40대 A씨 등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위조 상품 7만 7천여 개를 팔았습니다. 정품으로 치면 시가 1,200억 원 상당입니다. 이렇게 번 돈은 165억 원. 고가의 아파트와 호텔 2채를 매입하고 2억 원 넘는 스포츠카도 몰았습니다. 추징을 피하려고 5억 원 상당 암호화폐를 하드월렛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세관은 80억 원 상당의 이들 자산을 추징 보전하고 비밀 창고에 보관하던 위조 상품 5천여 개도 압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자, 이 생리대 가격이 대통령 발언 이후 출렁이고 있는데요. 진짜 떨어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연이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리대가 지나치게 비싸다. 자, 정부는 보급형으로 무상 공급을 검토하라. 오늘 또 이야기했습니다. 보니 생리대 회사들 유통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자, 우리 여성들의 필수품인 생리대는 사실상 3사 독점 구조인데요. 이 대통령의 연이은 질타에 저가형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값이 뚝 떨어진 걸로요. 그러다 보니 그럼 그동안 이 회사들 폭리를 취했던 거냐는 불만. 또 싸게 내놓은 건 품질이 보장이 되는 거냐? 몸에 나쁜 건 아니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재 기자가 소비자들 생각 들어봤습니다.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 가격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봤습니다. 상품을 조금 비싸다고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또 뭐 살 때 좀 많이 사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죠. 마트 행사할 때 대량으로 구입하면 싸거나 할 때 그때 구입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건강을 생각해 무조건 싼 생리대를 고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프리미엄급으로 나온 것들은 고가도 있잖아요. 근데 몸 생각하면 너무 저렴한 거니까 못 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을 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구조 개혁도 주로 농수산물 관련돼서만 얘기를 했는데 생리대도 50%라고 해서 제가 놀랐어요. 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어제 SNS에도 중저가 생리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꺼내들었습니다. 특정 업체가 생리대 고급화를 이유로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는지 생리대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리대 제조사들은 잇따라 중저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형 기준 개당 131원 수준의 제품을 늘리고 오프라인 판매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중저가 제품들이 출시됐다 사라진 만큼 제품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 열풍 대단하죠. 자, 그런데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위생 상태는 괜찮은 걸까? 이 정부가 두쫀쿠 위생 점검에 나섰는데 어디서 허점이 생길 수 있는지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 손질한 카다이프 면을 넓게 펼쳐 구운 뒤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 속재료를 만듭니다. 마시멜로우를 감싸 코코아 가루까지 뿌리면 이른바 두바이 쫀득 쿠키가 완성됩니다. 하도 논란이 많아서 청결하게 하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두쫀쿠 열풍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두쫀쿠 등 디저트류를 조리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3,60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마스크,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넘은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반 빈도가 높은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피스타치오 등 두쫀쿠의 원재료가 되는 외국산 식재료에 대해 무신고 수입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점검과 함께 두쫀쿠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위생점검은 다음 달 6일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장뿌림입니다. 요즘 요리할 때 인덕션 쓰시는 집이 많지요? 그을음 방지하려고 밑에 인덕션용 이 보호 매트도 많이 쓰는데 이게 이 화재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매트 사용하실 때 조심해야 할 요리가 있다는데요. 김태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빌라 한 채를 집어삼킵니다. 화재 원인은 삼겹살을 구워 먹은 뒤 전원을 끄지 않고 방치된 인덕션이었습니다. 인덕션 보유 가구는 최근 2년 새 8%포인트 넘게 늘어 이제는 절반 가까운 가정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덕션 흠집 예방과 미끄럼 방지를 위해 쓰는 보호 매트를 사용할 때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얼마 담기지 않은 냄비입니다. 이 냄비 밑에 인덕션용 매트를 깔고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직접 가열해 보겠습니다. 조리 1분 만에 매트 온도는 130도를 넘겼고 물이 모두 증발하자 그을음까지 생겼습니다. 소비자원 실험 결과 최대 화력에선 8분여 만에 300도, 수분이 사라지면 77초 만에 600도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름으로 조리하거나 국물이 거의 없는 요리를 고온으로 가열할 경우 매트 사용은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음식이 쫄아붙거나 기름처럼 고온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안전 관점에서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별 내열 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날 풀리는 봄, 바야흐로 결혼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혼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금값도 오르고 명품은 물론 국내 예물업체까지 줄줄이 가격을 올리면서 결혼 반지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는데요.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웨딩 행사가 진행 중인 백화점. 예물 매장엔 당장 내일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안내가 걸렸습니다. 많이들 이번에 10에서 30%예요. 지금 금액 가격 차이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서.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 반지를 고르는 예비 부부에게 가격 인상이 있을 거라고 귀띔합니다. 계속 올립니다. 저희는 2월로 예정돼 있어요.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는 대표 예물 반지 러브링 가격을 309만 원에서 333만 원으로 7.8% 올렸고 부쉐론, 타사키 등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결혼 반지 구매 자체를 고민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결혼 준비 커뮤니티에는 반지 구매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몇백만 원, 수백만 원 하더라고요. 프로포즈 링은 그냥 미래의 자식을 위해서 그냥 투자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안 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반지를 하더라도 눈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14만 보고 있어요. 200만 원 넘어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그냥 실반지예요. 14K 실반지. 금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부담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렇게 예물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금값, 은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이제는 돈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골드바도 실버바도 아닌 구리바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색의 동전과 정사각형 모양의 쇳덩어리, 기념 주화처럼 생겼지만 투자용 구리 상품입니다. 직장인 장세욱 씨는 최근 구리 실물 상품을 구매하면서 구리 상장지수 펀드 ETF에도 1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6만 원 주고 샀는데 이 20개를 지금 검색하니까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미래를 보고 뭐 투자를 하는 거죠. 국내 수요가 늘다 보니 중국, 미국 등 해외 대리 구매까지 성행입니다.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판매되다가 지금 뭐 대량으로 막 몇십 개씩 사시더라고요. 20, 30개씩.
국제 구리 현물 가격은 이달 들어 월 평균 1톤당 13,039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대비 10.47%, 우리나라 돈으로 179만 원 오른 겁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구리가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한 증권사의 구리 ETF 상품에는 지난 일주일간 투자금 131억 원이 몰렸습니다.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도 구리바 정보 공유가 활발합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4차 산업 못한다는 말처럼 구리가 없어도 4차 산업 못하거든요. 다만 구리는 알루미늄 등 대체재가 있는 데다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금값이 이렇게 치솟는 동안 우리 한국은행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우리 금 보유량은 전 세계에서 39위, 외환 보유액이 9위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데요. 알고 보니 한국은행 13년째 금을 단 1g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금위원회가 발표한 세계중앙은행 금 보유량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39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013년 이후로 금을 매입한 적이 없어서 13년째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엔 가격이 뛰고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현금화가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한은은 금 매입 계획이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토는 해보셨어요?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지난 2011년 한은이 공격적으로 금 투자를 했다가 1조 6천억 원대 손실을 본 게 현재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이 왜 필요하냐면은 외환 보유액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미국이 8,133.5톤, 독일이 3,350.3톤의 금을 보유해 보유량 1, 2위를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헐리우드 배우들과 가수들까지 나섰습니다. 아이스 아웃, 이민 단속국 나가라는 거죠. 들끓는 미국인들 분노에 백악관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미국 독립영화계 최대 축제인 선댄스 영화제. 영화 레온과 블랙스완의 주연 배우 나탈리 포트먼이 아이스 아웃, 즉 이민 단속국은 나가라고 적힌 배지를 달고 트럼프 행정부를 작심 비판합니다. Unfortunately, a horrific moment in our country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ttacking civilians in our own cities. 미국 Z세대를 대표하는 유명 가수 빌리 아일리시도 우린 더 이상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라고 말했고 팝 음악의 디바 아리아나 그란데도 정의를 위해 행동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톰 호먼 국경 차례를 미네소타로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차례를 새로 파견해 강경 진압으로 비판을 받은 기존 국경 순찰대장 등을 철수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도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The administration is reviewing everything with respect to the shooting and we will let that investigation play out. 공정 수사와 연방 요원 축소를 요구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항공모함이 인도양을 가로질러 중동 해역, 이란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란은 도심에 피 묻은 성조기 벽화를 내걸면서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미국 에이브러임 링컨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20일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뒤 인도양을 가로질러 현지 시각 어제 중동 인접 해역에 도착한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군대원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항모 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브러임 링컨함입니다.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 아래에는 최첨단 F-35C 스텔스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실려 있습니다.
갑판 위에서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한 뒤 곧바로 출격하는 구조입니다.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는 수백 킬로미터 바깥 적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고 이지스 구축함에선 사거리 1000킬로미터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큰 함대라며 이란이 협상을 위해 수차례 연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강경 태세입니다. ورود فلان ناو قرار نیست در اراده و جدیت ایران برای دفاع جانانه از کیان ایران 테헤란 도심엔 항공모함 갑판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에 성조기 벽화까지 내걸렸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중 한 개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중국이 약속은 지킨 건데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오늘 오후부터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돼 있는 구조물 한 개를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모두 3개입니다. 이 가운데 헬기 이착륙장과 거주시설 등을 갖춰 가장 논란이 된 관리시설을 잠정 수역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밤 8시부터 본격 철거가 시작되고 칭다오시 앞쪽 바다를 지나 산둥반도 끝쪽 위아이시 앞바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관리시설 철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 밝혔습니다.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중국 외교부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 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2개 구조물에 대한 추가 이전 여부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자, 이렇게 한중 관계는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중일 갈등 아슬아슬합니다. 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다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자위대를 보내 미군을 돕겠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또다시 시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현지 방송에 출연해 대만 유사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무력 분쟁이 생기면 미국을 돕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에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자위대 개입이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이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일본이 적극 보조를 맞추겠다는 신호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일본에 남아있던 마지막 판다 2마리가 모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일 갈등으로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판다 외교가 멈춰섰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판다가 좁은 수송용 우리 안에서 대나무를 깔고 몸을 뒹굽니다. 또 다른 판다는 앉아서 당근을 먹습니다. 우리에 담긴 채 트럭으로 옮겨지는 자이언트 판다. 오늘 중국으로 반환된 일본 도쿄 우에노 동물원의 샤오샤오와 레이레입니다. 판다를 태운 트럭이 동물원을 나서자 이 모습을 보려고 찾아온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합니다.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寂しいです。でも中国でも大切にしてもらって幸せに過ごしてほしいです。できたらまた会いたいなってどこかで会えるのを楽しみにしてます。 평소 관람객들로 북적이던 이곳 판다 방사장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판다는 오늘 전용기 편으로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고 내일 스촨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에서 검역을 받을 예정입니다. 中国四川省ですけれどもに無事に到着をして新たな環境の下で健康で元気に暮らすことを祈ります。 이로써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54년 만에 일본엔 판다가 단 한 마리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영향으로 중국 측이 일본의 추가 대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일 양국의 국민 정서 개선에 기여한 판다 교류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에노 동물원은 향후 추가 대여 가능성에 판다 방사장을 빈 채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미국 전역이 기록적인 눈폭풍 여파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눈에 갇혀 고립됐고 대규모 결항과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딩 사이로 토네이도를 연상시키는 눈폭풍이 불고 도로 한가운데선 눈에 갇힌 차를 빼내려는 사투가 펼쳐집니다.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다 보니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The gyms are closed, so I was like, well, what am I going to do? I figured I'd get a start on it. 미 남부에선 거대한 나무가 집을 덮쳐 집이 두동강 났습니다. 전봇대까지 쓰러져 전기가 나갔고 발전기로 간신히 버팁니다. I mean, we've been through a couple ice storms and it's never been this bad here, I don't think. And I watched the tree fall into the house. 미시시피 대학도 정전돼 학생들은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시시피주 10만 가구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88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칸소주에선 요트클럽 지붕이 무너져 6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애틀랜타 하츠필드 공항에선 260편 넘는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It's just that our flight was delayed by like 90 minutes. Big storm that came through, and but it wasn't as bad as we thought. Not in the south side of Atlanta, so she got to hang out for another hour and a half. 동부 보스턴에선 제설차가 길 가던 부부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는 등 미 전역에서 최소 30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도 1m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때 공항이 멈춰 7천 명의 발이 묶였고 초중고교 180곳이 휴교하며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눈을 치워봐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もうなかなか雪が捨てるところがなくて大変だなって感じですか。いや、大変だ. 버스는 오도 가도 못하고 바퀴는 헛돌기만 합니다. 택시 승강장엔 길게 줄이 늘어섰지만 택시는 올 생각을 안 합니다. タクシーもう1時間ちょっと待ってるんですけどまだ来ないです. 삿포로의 관문인 신치토세 공항은 어제 하루 종일 항공편이 결항됐고 철도와 도로도 끊겨 열차 수백 편이 멈춰섰습니다. 7천여 명이 발이 묶여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ずっと待ちましたね。もう6時間。はい。もうさっきまでずっと待ってたんですけどね。もう諦めました。 홋카이도 인근에서 초중고 180곳이 휴교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설로 1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삿포로시의 주오구에서 48시간 동안 65cm의 눈이 쌓여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홋카이도엔 1m 12cm의 눈이 내려 쌓였고 인근 아오모리시엔 무려 4m 48cm, 니가타현은 2m 48cm가 쌓였습니다. 폭설은 주춤해졌지만 오늘 밤 사이에도 홋카이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그룹 BTS가 컴백과 함께 월드 투어를 예고하자 전 세계 팬들이 티켓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멕시코 공연은 예매 시작 30분 만에 모두 매진됐는데요. 멕시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가로 공연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BTS가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하자마자 북미와 유럽 41회 공연이 전량 매진됐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선 예매 시작 30분 만에 표가 동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티켓 부족 사태를 호소했습니다. Quieren comprarlo cerca de 1,000,000 de jóvenes y solo hay 150,000 boletos.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BTS의 추가 공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3 fechas, no hay más fechas, todo el mundo quiere que vaya este grupo. Entonces le escribí una carta al primer ministro de Corea pidiéndole que venga más veces. 멕시코에선 암표 가격이 정가의 6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BTS 세권이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공연이 예정된 미국 템파 지역 호텔은 숙박 요금이 3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BTS 투어를 올해 최대 글로벌 이벤트라며 투어가 열리는 모든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필리핀에서 현직 시장을 겨냥한 로켓포 암살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방탄 차량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필리핀 남부의 한 지방 소도시. 검은색 승합차가 우회전을 하는 순간 맞은편 흰색 차량에서 남성들이 뛰어나옵니다. 로켓포와 소총을 들고 있습니다. 곧바로 검은색 승합차를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고 차량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차량엔 이 도시의 시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방탄 차량이 로켓탄 공격을 막아내면서 차량이 일부 손상된 것 외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시장도 다친 곳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청부살인업자를 동원한 암살 시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장은 이번 로켓포 공격을 포함해 4차례나 암살 시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을이 칼로 잘라낸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차량과 건물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사이클론 해리가 이탈리아 남부를 강타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파이프에 몸을 걸친 시민들이 떠내려가는 택시에서 아이를 받아 올립니다. 빙판길을 달리던 택시가 미끄러져 운하로 추락하자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아이와 어머니, 운전자까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날이 풀릴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더 추워집니다. 한파특보도 더 많은 곳에 더 강하게 내려졌습니다. 북극바람파 내일은 더 심해집니다. 서울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6도 낮은 영하 16도고요. 춘천 영하 14도 등 중부를 중심으로 추위가 매섭습니다.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서울 영하 2도, 강풍의 체감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요. 인천 영하 3도, 청주 영하 1도입니다. 주중에는 한파가 이어지다가 토요일 낮부터 영상권 회복하고요. 일요일부터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남은 한 주 눈비 예보가 없는데요.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어서 화재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